노다지 썰전. 오늘 다룰 기업은 인체 조직 이식제와 또 미용 의료기기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죠. 바로 한스 바이오메드입니다.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질문은 이겁니다. 한스 바이오메드가 과거에 그 대규모 손실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와서 신제품 세르디엠을 날개 삼아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한 것일까요? 아니면 뭐랄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와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걸까요? 저는 한스 바이오메드가 그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모두 정리하고 이제는 견고한 주력 사업과 또 강력한 신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비상할 준비를 마쳤다고 봅니다. 저는 재무적인 잡음이 일부 거쳤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력 사업 내에서 성장이 정체된 품목도 보이고요. 또 신제품 성공의 불확실성, 그리고 고질적인 비용 구조 같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 낙관론의 근거를 하나씩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27기 실적을 보면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59억 원. 이것만 보면 다들 좀 우려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숫자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손실의 압도적인 부분, 그러니까 약 230억 원은 과거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한 번에 지급하면서 발생한 일회성 비용이었습니다. 아픈 수술이었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도려내야 했던 악성 종양 같은 거였죠. 이걸 제외하면 실질적인 영업 손실은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오히려 이 기회에 부실했던 유럽과 콜롬비아 해외 법인까지 모두 정리하면서 미래 이익 구조를 아주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재무적인 족쇄를 완전히 풀어버린 겁니다. 더 중요한 건요, 경영진이 이런 과거사 처리에 매달리는 동안에도 회사의 본업은 굳건히 성장했다는 점입니다. 핵심 사업인 뼈와 피부 이식제 매출이 전년 대비 150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이건 회사의 근간, 즉 돈을 버는 본질적인 능력이 매우 튼튼하다는 강력한 신호거든요. 그리고 미래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바로 스킨부스터 신제품 세르디엠의 폭발적인 성장세와 중국 시장 진출입니다. 특히 중국의 동종골 이식제 시장은 그 규모가 약 5천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현지 불법 원료 이슈로 경쟁사들이 모두 퇴출당한 사실상의 무주공산입니다. 한스바이오메드는 이미 인허가를 받고 진출해서 독점적인 수혜를 누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대 주주 측이 지분을 확대한 것은 시장에 풀릴 수 있는 잠재적 매도 물량, 즉 오버행 이슈를 해소함과 동시에 경영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시장에 보여준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네, 그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긍정적인 부분들을 명확하게 짚어주셨지만 그 이면에 가려진 리스크를 우리가 좀 봐야 하거든요. 우선 일회성 비용 230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약 30억 원의 실질적인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 이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큰 수술을 끝냈다고 하셨지만 수술 후에도 환자가 여전히 자가 호흡을 못하고 있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회사가 아직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구조라는 의미니까요. 또 주력 사업 전체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균열이 보입니다. 실리프팅 제품인 민틀리프트, 한때 회사의 성장을 이끌었지만 현지 미용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면서 매출이 무려 60억 원이나 급감했습니다. 이건 이 시장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그리고 한때의 인기 제품이 얼마나 쉽게 외면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사례잖아요. 지금의 셀리뎀 열풍이 과연 몇 년 뒤에도 계속될 거란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셀리디엠 역시 출시 초기 제품으로 아직 성공을 단정하기는 너무 이릅니다. 장기적인 성공의 척도는 결국 재구매율인데 이 핵심 데이터가 나오려면 최소 1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회사의 고질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바로 인체 조직 이식제 사업의 높은 판매 수수료 구조입니다. 매출의 30%에서 많게는 50%를 수수료로 지급하는데 이게 업계의 오랜 관행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수익성을 갉아먹는 구조거든요. 매출이 100억 늘어도 최대 50억은 그대로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의미니까요.
이런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의 턴어라운드라고 부르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네, 좋은 지적입니다만 저는 그 문제들을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봅니다. 먼저 재무 건전성부터 다시 이야기해보죠. 과거에 발목을 잡던 손해배상금과 부실 해외 법인을 모두 정리한 것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서요. 경영진이 과거가 아닌 미래 성장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30억 원의 실질 손실이 있었지만 이러한 과거의 짐들을 모두 털어낸 2026년부터는 실질적인 이익 개선 효과가 명확하게 숫자로 나타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턴어라운드의 시작점이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부실 자산을 정리한 것은 물론 긍정적이죠. 하지만 저는 사업 본질의 비용 구조를 더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판매 수수료 문제를 좀 더 파고 들어보죠. 이 구조는 의사나 병원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크게 의존하는 업계 특성상 생긴 관행입니다. 제품을 병원에 드리는 데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이익률에는 영구적인 족쇄가 되는 거죠. 매출이 아무리 늘어도 영업이익률이 좀처럼 개선되기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체질 개선 없이 외형만 성장하는 것을 과연 건강한 턴어라운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높은 비용 구조는 세르디엠의 성공으로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겁니다. 세르디엠은 기존 민트리프트를 판매하던 영업인력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이 거의 없고요. 마케팅 역시 거액의 광고비를 쓰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의사들 사이의 입소문이나 SNS를 중심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죠. 이런 이유로 회사는 세르디엠의 자체 이익률을 30%에서 50% 수준으로 매우 높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의 낮은 이익률을 고수익 신제품이 끌어올리는 전형적인 포트폴리오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 부분에도 예상치 못한 복병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셀르디엠 생산 공정이 첨단 장비보다는 숙련된 인력의 손에 의존하는 그 수작업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료 특유의 냄새 때문에 인력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지금이야 괜찮겠지만 만약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때 과연 인력 충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건 생산 능력에 심각한 병목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오랜 업력으로 노하우가 있다고 해도 간과할 수 없는 잠재적 리스크죠. 마치 아주 맛있는 음식을 파는 인기 식당이 테이블을 5개밖에 두지 못한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문 밖에는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데 정작 손님을 받지 못해서 돈을 벌 기회를 놓치고 기다리다 지친 손님들은 바로 옆에 더 큰 식당으로 가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셀르디엠의 성공 가능성 자체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작년 12월 출시 단 한 달 만에 15억 6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시장이 이 제품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단순히 신제품 출시 효과, 이른바 오픈빨이라고 치부하기엔 숫자가 너무 강력하죠. 특히 경쟁이 치열한 이 시장에서 셀르디엠이 주목받는 이유는 기술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경쟁 제품인 리쥬란이 3세대 제품이라면 셀르디엠은 한 단계 더 진보한 4세대 ECM 제품이거든요. 여기서 ECM, 즉 세포의 기질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해 우리 피부 세포들을 지탱하고 연결하는 일종의 천연 비계나 접착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 제품들이 피부에 영향을 주거나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방식이었다면 셀르디엠은 피부가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환경, 그 비계를 직접 제공해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의료진들 사이에서 근본적인 피부 개선 효과가 뛰어나다는 긍정적 피드백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흥미로운 지적이십니다만 저는 그 부분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고 싶습니다. 출시 초기에 15억 6천만 원이라는 매출 물론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의 내용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최종 소비자의 만족에 기반한 반복 구매인가 아니면 전국의 수많은 병원들이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니 한번 테스트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소량씩 주문한 초기 물량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이 제품이 정말로 성공했는지를 판단하려면 시술받은 고객이 만족해서 다시 찾고 그 결과 병원이 꾸준히 재주문하는 재구매율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사 측에서도 이 데이터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쌓이려면 최소 1년은 걸릴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고요. 아직은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너무 이릅니다. 재구매율 데이터가 아직 없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지표들을 통해 성공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 방식의 효율성을 보시죠. 경쟁사 엘사는 수천 개의 병원의 제품을 공급하면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자랑하지만 한스바이오메드는 현재 250여 개의 대형 병원 위주로 직판 계약을 맺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1,000개로 늘리는 것이 목표고요. 이는 단순히 병원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병원 한 곳당 발생하는 매출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셀레디엠은 시술 가격이 잘 무너지지 않아서 병원의 수익성 개선에도 크게 기여합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이익이 많이 남는 시술을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권할 요인이 충분한 셈이죠. 이것이 바로 충성도 높은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그 효율적인 영업 방식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경쟁사 엘사는 최근 대규모 생산시설 증설을 예고하면서 물량 공세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한스바이오메드는 현재 1교대 기준 월 42,000개, 2교대로 전환해도 최대 55,000개 생산이 한계입니다. 만약 엘사로 막대한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가격 경쟁을 시작하면서 시장을 흔들 경우 이 생산 능력의 한계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순식간에 뺏길 위험이 있습니다. 또 시장의 세밀한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일부 의사들 사이에서는 얼굴 전체에 시술하기에는 용량이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사소해 보이는 디테일이 제품의 최종적인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려보면 기회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특히 중국 시장이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약 5천억 원 규모의 중국 동종골 이식제 시장은 현재 사실상의 무주공산 상태입니다. 여기서 동종골 이식제란 다른 사람에게서 기증받은 뼈를 특수 처리해서 뼈가 부족한 부위에 이식하는 의료 재료를 말하는데요. 그런데 중국 당국이 안전성 문제로 불법 원료를 사용한 경쟁사 제품들을 모두 퇴출시키면서 시장에 거대한 공백이 생겼습니다. 한스바이오메드는 이미 정형 외과용 익스퓨즈와 치과용 슈어 오스 플러스의 이너가를 모두 완료하고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경쟁 없이 독점적 지위에서 막대한 수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매우 설득력 있는 주장이지만 이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엄청난 기회라는 중국 수출권이 회사의 가장 큰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셀르디엠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고리식제 제품의 수출이죠. 물론 안정적인 현금 창출원이 되겠지만 회사의 가치를 몇 단계 위로 끌어올릴 게임 체인저는 아닙니다. 정작 기대를 모으는 셀르디엠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면 이너가에만 약 2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각적인 성장 기여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고리식제 수출이라는 안정적인 일루탄은 확보했지만 시장이 기대하는 말로 홈런은 아직 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 시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약 800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일본 스킨부스터 시장에 현지 유통 파트너 인픽스를 통해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초도 물량 2,000개 선적을 준비 중이고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마케팅 및 운송 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파트너사가 부담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한스바이오메드는 재무적인 리스크를 전혀 지지 않고 새로운 거대 시장에 진출하는 셈이죠. 중국에서는 고리식제로, 일본에서는 스킨부스터로 두 거대 시장에 동시에 깃발을 꽂고 있는 겁니다. 일본 외에 싱가포르, 홍콩 등 다른 국가 진출도 고려하고 있지만 회사 스스로도 이들 시장은 규모가 작아서 전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스바이오메드의 미래는 중국과 일본이라는 두 개의 큰 축에 달려 있는데 두 시장 모두 이제 막 첫 발을 뗀 단계입니다. 불확실성이 너무 크죠? 더구나 중국에서의 고리식제 성공과 일본에서의 셀르디엠 성공은 전혀 다른 종류의 과제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는 좀 더 냉정하게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한스바이오메드는 손해배상금 지급과 부실자산 정리라는 과거의 재무적 족쇄를 완전히 벗어던졌습니다. 뼈와 피부 이식제라는 견고하고 안정적인 기준 사업 위에 세르디에미아는 강력한 고수익 성장 엔진을 장착했고요. 특히 독점적 지위가 기대되는 중국 시장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은 이 회사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하게 할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외형적으로는 턴어라운드의 모습을 갖췄을지 모르지만 그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민트리프트의 사례에서 보듯 일부 사업부의 성장 정책 가능성, 인체조직 이식제 사업의 고질적인 높은 비용 구조, 그리고 이제 막 시장이 진짜 검증을 받기 시작한 신제품 세르디엠의 불확실성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에 강력한 경쟁사의 등장과 생산 인력 문제와 같은 내부 리스크 또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한스바이오메드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과거의 부진을 딛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성공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은 양측 모두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이 도약이 성공적인 비상으로 이어질지는 결국 신제품 셀루디엠이 경쟁사의 거센 도전을 이겨내고 얼마나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는지, 그리고 불확실성이 큰 해외 시장 개척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뤄내는지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바로 이 점들을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로 삼으시면서 기업의 향후 행보를 지켜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